지금부터 고리 여름학기 2주차 수행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렬이라는 문제입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크기가 동일한 두 개의 행렬 A와 B가 주어지는데 행렬 A에서 행렬 B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연산의 횟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단순히 브루트포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각 칸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행렬의 값을 뒤집는다 혹은 뒤집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렬의 모든 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연산의 조합은 2의 n 곱하기 m 승계가 되게 됩니다. n과 m의 최대값이 각각 50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문제의 또 다른 제한은 행렬의 값을 뒤집을 때 한 칸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의 모든 원소를 같이 동시에 뒤집어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행렬을 막 뒤집다 보면 의미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을 모두 뒤집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칸이 두 번 겹치는 경우는 뒤집지 않는 경우와 똑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게 순서를 강제해야 합니다. 목표가 A를 B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왼쪽 최상단부터 B의 행렬의 왼쪽 최상단끼리 한 칸씩 비교하면서 보는 것으로 순서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뒤집는 연산은 현재 보고 있는 A의 칸이 B의 칸과 값이 다르면 현재 보고 있는 A 칸을 포함해서 밑으로 3칸, 옆으로 3칸 내에 있는 행렬의 원소를 뒤집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강제하면 이전에 봤던 A 행렬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 3 곱하기 3 행렬이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A와 B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산을 해야 할 경우에만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A와 B 행렬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흰색 부분만 A와 B가 서로 같다면 행렬 A에서 행렬 B로 만들 수 있고, 이 흰색 부분이 다르다면 만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행렬 A와 B를 입력받습니다. 저는 정수용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받았는데 문자열로 처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A의 왼쪽 최상단부터 시작해서 B와 비교하면서 현재 값이 A와 B 행렬이 다르면 현재 칸의 3 곱하기 3 행렬의 왼쪽 윗칸을 생각하고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모든 행렬 값을 뒤집습니다. 최소 횟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서 연산 횟수를 카운트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렬 A와 B 전체를 비교하면서 다르면 -1을 출력하고 종료하고, 같다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산 횟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분합 문제입니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n짜리 길이의 수열이 주어집니다. 이 수열에서 연속된 수들의 부분합 중에서 합이 s 이상이 되는 것 중 가장 짧은 것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투포인트라고 알고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투포인트는 1차원 배열에서 각자 다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두 개의 포인터를 조작해가면서 원하는 값을 얻는 형태입니다. 보통 두 개의 포인터 중 앞에 위치하는 포인트를 스타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포인트를 엔드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뒤집히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스타트가 엔드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옮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값으로 두 개의 포인터 스타트 엔드는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도록 0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부분합을 의미하는 썸은 첫 번째 원소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소로 설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값 하나만으로도 s 이상이 되면 이 길이를 카운트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 포인터를 조건에 맞게 옮겨 보겠습니다. 썸이 s 이상이면 부분합을 이룬 제일 첫 번째 값에서 배열의 스타트 값을 빼주고 스타트를 한 칸 뒤로 옮겨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썸이 s보다 작다면 현재 부분합에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값을 먼저 뒤로 옮긴 후 배열의 썸에 배열의 엔드 값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부분합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썸이 s 이상일 때 엔드에서 스타트 값을 빼고 플러스 1을 더해주면 현재 부분합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의 수요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초기 썸 값을 배열의 첫 번째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엔드 값이 인덱스 초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엔드는 n보다 작아야 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조건은 계속 만족해 줘야 됩니다. 만약 현재 합이 s 이상이면 s 값에 계속 최소 길이를 갱신시켜주고 a의 스타트 배열이 있는 값을 빼주고 그 다음에 옮겨줍니다. 만약 클리어 썸이 현재 부분합이 s보다 작을 경우에는 먼저 엔드 값을 뒤로 보낸 다음에 현재 값에 a 값을 더해줘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초기 n스 값을 여기서 만 1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값이 갱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만 1인 경우에는 부분합을 만족시킨 경우가 없기 때문에 0을 출력하고 갱신이 한 번이라도 됐을 때는 n스 값을 출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LCS라고 최장 공통 부분 수열입니다. 이 문제는 두 수열이 주어졌을 때 모두의 부분 수열 중 가장 긴 것을 찾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임의수의 수열이 입력으로 주어질 때는 np 나내라고 해서 당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처럼 수열이 두 개, 즉 수열의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당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x와 y가 있을 때 xi는 x의 첫 번째 문자부터 i 번째 문자까지의 부분 수열, yi는 y의 첫 번째 문자부터 j 번째 문자까지의 부분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가 이거라고 하면 x의 4는 1부터 1, 2, 3, 4, 즉 ACAY, 즉 여기까지 부분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DPIJ는 이 XI와 YJ 사이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입니다. 즉 DP가 I가 3이고 J가 4면 ACA와 CAPC까지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진행하냐면 현재 보고 있는 XI와 YJ의 마지막 문자만을 비교하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XI와 YJ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가 같으므로 지금까지 계산해왔던 공통수열, 바로 직전의 공통수열에 플러스 1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만약 마지막 문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통수열에 서로 같은 1을 동시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바로 이전에 공통 부분 수열의 값 중 큰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x가 이거일 때 y는 여기까지만 비교했으니까 dp에 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y는 ja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x는 i-1까지의 길이, 이 둘 중에서 더 큰 값을 계속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현재 문자가 이렇게 C가 같다면 바로 왼쪽 대각선에서 이를 더해주고, 만약 현재 이렇게 C와 A 다르다면 윗칸과 바로 왼쪽 칸 중에서 큰 값을 계속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i와 j 이중 반복을 통해서 진행하면 이렇게 마지막 dp66 칸의 문제에서 원하는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CS 구해주면 시간 복잡도 5의 n제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렇게 점화식을 구했는데 이것은 인덱스가 배열의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화식에 플러스 1을 값을 다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는 점화식 여기 이 장에서 보여진 점화식과 동일합니다. 4번 문제는 정록생략입니다. 정록생략인 사람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n 곱하기 n 그리드의 각 칸에 빨간, 초록, 파랑 중 하나를 색칠한 그림이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와 정록생략인 사람이 봤을 때 구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구역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DFS나 BFS로 컴포넌트의 수를 구하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같은 그림에서 서로 다른 조건, 즉 일반인일 때, 일반인일 때와 정록생략일 때 조건을 나눠 서로 다른 조건으로 컴포넌트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인일 경우에는 상하 좌우 중에서 인접한 칸 중에서 현재 칸과 색이 동일한 칸만 방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록생략이 있는 사람은 인접한 정상인의 조건에다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을 동일한 색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 방문을 위해서 현재 행렬에서 상하 좌우인 행렬의 값을 찾기 위해서 더해야 될 값을 미리 배열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배열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BFS로 노드를 방문 처리했습니다. 일반적인 VS 코드인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상인의 컴포넌트 수를 먼저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노드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이제 다음에 정록생략인 사람의 컴포넌트 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등장하면 초록색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다음에 정록생략인 사람의 컴포넌트 수를 구할 때 번거로움이 없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입력을 받아주고 A는 일반인의 컴포넌트 수, B에는 정록생략의 컴포넌트 수를 카운팅했습니다. 먼저 일반인부터 이제 방문하지 않았다면 컴포넌트 한 개 증가시키고 이게 VFS 함수로 현재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의 값이 같게 됩니다. 그 다음 정록생략인 사람의 컴포넌트 수를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방문 배열을 동일한 방문 배열을 썼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방문 배열을 다시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꿨으니까 정록생략인 경우에도 방문하지 않았으면 컴포넌트 수 증가시키고 동일한 함수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운팅한 컴포넌트 수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는 ABCD라는 문제입니다. 번호가 0부터 n-1인 n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주어지는데 아래에 조건으로 주어진 관계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하나하나를 노드로 생각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ABCD 순서는 바뀌어도 되지만 어느 한 사람에서 DFS를 수행하면 이렇게 5명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DFS를 수행했을 때 깊이가 5 이상인 컴포넌트가 최소 1개가 있어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를 사용해서 인접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방문 배열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 변수로 n스 값을 둬서 이렇게 이미 답시 발견된 경우에는 dfs 함수를 실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선 deps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가 5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deps가 4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최적 분수 선정됐던 n스 값을 true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에 있는 것 방문 처리해주고 현재 인접 행렬에서 현재 노드와 인접한 노드로 DFS를 수행합니다. 근데 DFS에서 이게 관계를 입력받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깊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문 처리해주고 이렇게 또 백트래킹 방법으로 방문 처리했던 걸 다시 해제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최대한 깊게 가면서 DFS의 뎁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의 수가 많기 때문에 C++를 사용하시는 분은 콘솔인을 사용하실 때는 이 두 줄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입력받고 양방향이기 때문에 2명 인접 행렬에 모두 삽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0번 사람부터 시작해서 방문 안 했으면 DFS를 수행해 줍니다. 만약 중간에 답을 구했으면 이 뒤에 있는 값들은 방문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정답이 찾았다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